네, 오늘은 책 소개 두 번째 날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미안은 워낙이 유명한 책이고요. 또 헤르만 헤세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항상 1, 2위를 다툴 만큼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그리고 대단히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작가입니다. 특히나 데미안은 어느 곳에서나 필독서로 항상 꼽히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읽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마 데미안의 1919년도에 초판의 그 표지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초판 표지로 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되게 운치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데미안을 제가 처음 읽은 것은 아마 중학교 3학년의 겨울방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설레임도 있지만 긴장이죠. 이제 왜냐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도 또 있고 또 중3 때 정도 되면 아마 심한 사춘기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한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들, 보다 넓어진 세계 그리고 갑자기 자기 인식들이 바뀌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시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비로소 나이에 걸맞지 않은 최초의 인생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 데미안을 처음 접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저도 방황기가 좀 심했던 시기였는데 이 데미안을 보고서는 충격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인생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데미안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참 비로소 알려준 그런 책인데 그 뒤로 조금씩 들춰보긴 했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데미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혀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 달랐는데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페이지들, 우리가 항상 데미안의 중심적인 얘기나 중심적인 문구가 됐던 유명한 문구들이 아니라 전혀 예전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나이 탓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데미안을 이해하는 그런 각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데미안에 대한 많은 해석들, 그것도 물론 일부 다루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헤르만 헤세가 다루고 있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그의 문학 세계는 넓고도 깊죠. 우리 베리타스라고 하는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정말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계속 읽어왔습니다. 몇 기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헤르만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즉 헤르만 헤세의 문학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 2권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기로 했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헤르만 헤세의 책을 전혀 접하지를 못한 것이죠. 심지어 데미안조차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알 유이는 조금 제껴놓고 먼저 데미안을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베리타스 독서 토론 중에도 한번 데미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사뭇 다른 또 느낌으로 며칠 전에 데미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데미안은 통상 여러 사람들이 성장 소설이다. 젊은 시절에 보다 성장해 나가는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성장기의 소설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젊은 시절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데미안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얘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에 그러한 고뇌가 아주 극단적으로 커졌던 시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키가 되는 열쇠들을 얻었죠.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인생 전반에 걸친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미안의 출발점은 주인공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10살 된 어린 소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싱클레어의 세계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주 정규화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도 반듯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규범도 아주 완벽하고, 다시 말하면 선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던 10살 남짓한 그러한 소년이 서서히 선이 아닌, 소설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일하고 있는 하녀라든지 혹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엿들으는 거죠. 결국은 서서히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선이 중심되는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같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헬만 헤세가 표현하고 있는 악의 세계는 보다도 흥미롭고 되게 설레고 그 안에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는 최초의 선이 아닌 세계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싱클레어의 최초의 악은 바로 프란츠 크로머라고 하는 공립학교를 다니는 싱클레어보다는 몇 살 위에 있는 아주 질이 안 좋은 학생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싱클레어는 어떤 계기로 몇몇 노는 학생들하고 잠깐 어울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를 저마다 경쟁하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크로머가 물론 그 앞에 있죠. 프란츠 크로머에게 저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허세를 부리는 가운데 싱클레어도 최초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근에 있는 과수원의 과일들을 자기가 다 몰래 훔쳐다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크로머 앞에서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 허세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었던 싱클레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정말 힘든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소설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로 만나게 되는 선과 대립되는 악의 세계, 그동안 아주 어린 싱클레어가 겪었던 고정화되고 안락했던 생활로부터 파괴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들을 최초로 싱클레어가 인식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크로모에게 여러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싱클레어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부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크로모로부터 받게 되는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속에서 불안과 심지어는 심한 우울, 그리고 몸에 이상까지 생기는 그러한 힘든 날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데미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데미안은 이 소설 전체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비록 싱클레어보다는 몇 살 위밖에 안 되지만 데미안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의 목표들은 우리가 사춘기나 혹은 젊은 시절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갖춰와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데미안은 되게 부유한 집의 학생이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른스럽고 또 우아하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그의 생각은 도저히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넓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미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그 접촉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싱클레어에게는 악으로 대표되는 프란츠의 세계로부터 또다시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어떠한 세계가 임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데미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되는 것인데, 데미안은 단숨에 크로모를 제압을 합니다. 그것도 폭력이 아니라 몇 마디의 말로써 크로모를 단순하게 제압해버리고 다시는 싱클레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신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싱클레어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악으로 대표되는 프란츠 크로모를 저렇게 제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데미안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데미안과의 교류들이 시작됩니다. 데미안과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싱클레어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인식상의 커다란 전환을 갖게 됩니다. 특히 데미안을 통해서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굳게 믿고 있었던 카인과 아벨, 그리고 예수 곁에 매달리는 도둑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상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때 데미안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싱클레어의 문의 문고리인데요. 문에 있는 문장, 오래된 문장 안에 있는 조각인데,
그 조각은 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데미안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후에 이것은 알에서 깨어나오는 투쟁을 우리의 인생으로 혹은 또 젊은 날의 고뇌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그 알은 새의 세계이며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그 알을 반드시 깨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새는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한다 하는 그 투쟁적인, 즉 하나의 세계를 반드시 파괴해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들을 파괴해야만이 보다 더 상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목들만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설의 중간에 보게 되면 싱클레어가 라틴어 수업을 듣는 가운데 이제 신학 관련된 수업을 듣는 가운데 젊은 강사가 이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상징적인 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잠깐 나옵니다.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신을 그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선과 악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 어떻게 본다면 선과 악의 구별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아프락사스를 향해서 가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날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데, 싱클레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축했던 이 선의 세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규정받아 있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 않은 집안의 규칙이라든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세계로서 규정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선뿐만이 아니라 악이 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선과 악의 싸움을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 내면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악에 대한 감정들, 욕구 같은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서 큰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별해서 두 개의 세계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바로 진실한 나, 본질적인 나가 선과 악을 자연스럽게 구별해내고 선의 길을 택해서 가는 자연스러움의 과정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결합체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을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뇌와 생각과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구별해내는 그 시기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 선과 악을 굉장히 소설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데미안과 그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이라고 하는 싱클레어가 이성으로서 굉장히 선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인물로서의 그 에바 부인, 이들이 구축한 세계가 바로 선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츠 크로머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세계들이 바로 악의 세계인데, 싱클레어가 성장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싱클레어가 비로소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이 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의 또 하나 굉장히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이것이 큰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쭉 보게 되면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구도자적인 일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 여러 가지가 있죠. 시타르타부터 시작해서 수레바퀴 아래서 페터 카멘친트, 황야의 일이, 그죠? 많은 소설, 또 에세이 같은 방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구도자로서의 인생의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날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헤세의 소설에서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싱클레어가 데미안과의 본격적인 대화와 그 어머니인 에바 부인과의 만남 이전에 또 만나게 되는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건반악기를 담당하는, 즉 신부가 되고 싶었지만 신부가 되지 못한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이 피스토리우스를 통해서 또 싱클레어는 또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스토리우스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피스토리우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고, 데미안이 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그러한 인식의 전환들을 다시 한번 깊게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헬만헤세는 자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나, 그 안에 바로 생명의 원리이며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나,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바람직하며 밝은 그리고 옳은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대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자연의 의지는 개개인들 속에 적혀 있다.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네 마음 속에, 심지어 예수 속에 적혀 있으며 니체 속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방황들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삶의 질서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을 하는데, 그 모든 질서는 사실은 자연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듯이 매 사람 하나하나들이 다 귀중합니다.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고요. 그것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것이 나를 찾아가지 않는 외부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상 같은 걸 찾아가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공동의 이성이다. 내 이성이 아니라 공동들이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알을 깨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그 알은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안 속에서 또 다른 집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그들의 알을 깨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는 바로 진정한 가장 이상적인 데미안이 있는 것이고 그 이상적인 에바 부인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이미 다 적혀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대목을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1차 대전에 데미안도 그리고 싱클레어도 모두 다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공동의 자기 이상이 아닌 또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 모순 속에서 공동의 이상이 아닌 내 자신의 이상,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 삶이다라는 걸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젊은 날에 잠깐 일시적인 방황과 고뇌와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인생의 짧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전반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과 매 위기 때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항상 생각하고 잡아야 하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대목이 참 감동적인 대목인데요. 그 싱클레어가 그전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방황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부를 찾았죠. 그죠? 뭐 심지어는 데미안을 찾고 에바 부인을 찾고 피스토리우스를 찾기도 하고 심지어 악의 문제에서는 크로모를 찾게 되기도 하는
이런 단계를 모두 지나고 이젠 비로소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스스로가 잠깐만 자기의 고개를 살짝 숙여서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는 바로 데미안이 존재한다. 그 데미안은 그 이전의 데미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죠. 안에 있는 그 데미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헬만 헤세의 이 데미안은 특히나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독일 젊은이들이 2차 대전의 그 전장에서 많이 죽어갔죠. 그들의 배낭 속에 데미안이 항상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독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공동의 이상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헬만 헤세의 이 데미안은 큰 위안이 됐던 것이고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나머지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그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지표를 그 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미안은 언제 읽어도 참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춘기와 방황을 위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의 데미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방황을 하게 되죠. 여전히. 비록 몸은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만큼의 충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할 때, 이때도 또 역시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내 삶의 목표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표를 줍니다. 헬만 헤세는 언제나 고도자적인 입장에서 데미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다면 표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즉 삶의 표식이 없는 자들과 내 삶을 고뇌하고 그 안에서 진지하게 무겁게 살아가는 싱클레어나 데미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미안은 우리들 표식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주의 어떤 원리 속에서 태어난 인간 하나하나들이 아무런 표식 없이 그냥 속물처럼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미안은 어떻게 나를 찾아가는가 하는,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으로 그걸 찾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100년이 지난 책이지만 지금도 데미안은 많은 위안과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책들이고요. 젊은 날에 알을 깨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매 기간 동안에 나를 찾는 진정한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자,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데미안을 읽기를 권하고요. 여러 번 곱씹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자, 다음 시간을 또 준비를 하면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